전공 자율선택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분반 지도교수제와 전공 탐색 지도의 유기적 연계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광운대학교 정석재 기획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 기획처장 겸 대학신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정석재 교수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연구재단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전공 자율선택제가 혁신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전공 자율선택제의 안정적 정착이 모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미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한 저희 대학들의 어떤 노력들을 저희 대학보다 훨씬 더 잘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대학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저희 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의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중학사 지도 체제를 가지고 분반 지도 교수와 전공 탐색 지도 교수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의 어떤 성과들을 나누고 이러한 노력들을 전 학과로 확대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를 아시나요? 네, 광운대학교는 광운공대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 대학은 1987년도에 광운대학교 종합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광운공과대학이었고요. 지금도 전체 구성원의 거의 70%는 공학계열 중에서도 전자정보공과대학의 교수님들의 숫자가 전체의 한 30%가 넘을 정도로 전자정보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보시면은 학교는 이공계열 4개, 인문사회계열 3개, 그다음에 재직자들을 위한 성인학습 전담학과 하나,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인제니움 대학이 교양대학인데 거기 밑에 저희가 자율전공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여러 학과들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전자정보공과대학의 어떤 그 특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저희 대학이 전공자율선택제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는 이 혁신지원 사업에서 자율전공학부 자율선택제를 추진하는 것이 대학 내에서의 내부적인 혁신이 굉장히 어려운데 외부에 굉장히 좋은 저는 트리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정보공과대학을 보시면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다 전자로 시작해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다르대요. 입학 4년관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설명을 못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학과의 벽이 굉장히 굳건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저희는 자율전공학부를 한 명도 한 적이 없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공대 중심에 돼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세 개를 건드리면 힘들어하세요. 첫 번째, 자기의 시술을 건드리면 힘들어하세요. 두 번째, 자기의 공간을 건드리면 힘들어하세요. 세 번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정원을 건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전공자율선택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학의 어떤 구조적인 혁신에도 굉장히 저희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양대학이 아마 모든 학교에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도 인제니움 대학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교양대학을 만들었고, 전공자율선택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대학들의 벤치마킹들을 해보고 나서 어떻게 할까, 자율전공학부를 총장지속의 학과로 만들까 아니면 교양대학 밑에 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인제니움 대학 밑에 자율전공학부를 했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408명을 유형1으로만 모집했습니다. 유형2는 한 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유형1으로만 408명의 인원을 저희들은 모집을 했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보면 2025년도 입학 정원입니다. 저희가 모집 정원이 1825명이었습니다. 2025년에. 그중에서 공학계열이 794명,
자연과학 계열이 144명, 인문사회 계열이 479명인데 자율전공학부로 408명 인원을 뺐습니다. 모집 정원이 좀 많은 학과들은 한 30% 이상을 뺐고요. 모집 정원이 좀 적은 소수학과, 비인기학과란 말하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소수학과는 좀 한 18% 정도를 빼서 전체 모집의 25.4%를 자율전공학부로 모집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원 한 명 빼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408명의 정원들을 어떤 과는 30명씩, 어떤 과는 20명씩 뺐으니 교수님들의 반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희는 대학의 벽 허물기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희는 유형 1으로만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문과 계열의 학생이든 이과 계열의 학생이든 간에 들어와서 본인이 준비만 돼 있다면 문과 계열 학생도 전자공학과를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과든지 다 갈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자율전공학부를 시작하면서 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수시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가지고 대학에 관심을 그 과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정시는 수능 점수를 보고 내가 A 대학을 갈 거냐 B 대학을 갈 거냐를 결정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공 자율 선택제의 교수님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취지에 맞는 것은 정시 모집이다. 100% 정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다 선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번 그러니까 지난 2025년도에 전체 수석이 자율전공학부에서 나왔어요. 큰 한숨을 제가 살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자율전공학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교수님들이 팔짱을 딱 끼시고 한번 보자. 대학 본부가 잘하는지 한번 보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혁신지원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교수님들이 혁신지원 사업 얼마 좀 더 받으려고 저렇게 자율전공학부를 열심히 해야 돼? 유형은 10%, 유형 2 전체에서 25%만 하면 되는데 저렇게 많이 해야 돼? 저희는 혁신지원 사업으로 유형 1, 유형 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한 전공자율 선택제가 대학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8명을 뽑는데 분반 주임 교수는 인제니움 대학에 있는 교양대학의 교수님들 중에 전임 교수님들로 10명을 뽑았습니다. 한 분반에 40명씩 소위 말하면 담임 선생님 역할을 시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공 탐색 지도 교수는 이 학생들이 모든 과를 다 갈 수 있으니까 각 과의 젊은 교수님들 한 분씩을 다 차출해서 자기 과에 있는 학생들의 지도를 못하게 했고요. 자율전공학부 들어온 학생들을 위한 전공 탐색에 대한 지도 교수 역할을 하게 했고, 그 교수님들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들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직원은 저희가 이제 3명의 행정 직원을 투입을 했고요. 뒤에서 다시 이제 조교들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대학 학사 구조 개편위원회를 통해서 몇 명의 인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 2024년 4월 달에 보시면 총 13차례에 걸친, 아까 이기정 총장님께서 넥타이 풀고 막 회의하자 그랬는데 저희도 넥타이 다 풀고 13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듭하면서 자율전공학부 408명이라는 인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전공학부의 운영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스텝을 철저하게 밟아가면서 자율전공학부가 대학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대학 본부에서 전부 다 예를 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사 지도 체계에 대한 구축 방안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학사 지도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고, 저희는 이중형 학사 지도 체계,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KW 듀얼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분반 지도 교수제와 전공 탐색 지도 교수제를 둡니다. 분반 지도 교수는 교양대학의 전임 교수님들 중에 처음 학생들을 만나는 신입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전임 교수님들 10분으로 했고요. 상당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상당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2015년 이후로 들어온 전임 교수님들은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급제 중에서 80%는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20%가 대학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 대학의 기여도를 만점 줘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헌신적으로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공탐색 지도 교수님도 각 학과에 가급적이면 젊은 교수님들, 학생들과 굉장히 프렌드십을 잘할 수 있는 교수님들로 해서 24명 교수님들을 아예 자율전공학부에 겸직을 시키고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전공탐색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참 고마운 것이 교육부하고 연구대단에서 나름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94개의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를 체크를 다 해가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의 문서화 작업을 위해서 자율전공학부 신설에 대한 학사 진로 지도 운영 방안 연구라고 해서 총 1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서화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규정화가 되어야 이 모델이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사 지도 책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대학의 규정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규정 안에 제6조의 조항으로 자율전공학부 지도교수에 보면 분반 주임 교수는 무엇을 하고 전공탐색 지도교수는 무엇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규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하도록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반 주임 교수님은 교양대학의 전임 교수님들이 말 그대로 각 분반의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상담을 통한 밀착 케어, 그다음 학사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오른쪽에 전공탐색 지도 교수는 각 학과의 젊은 교수님들로 통해서 전공 소개, 진로 방향, 전공 고과목, 학과 소모임에 이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획기적인 건데요. 저희는 74명의 조교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74명을 보시면 일단 분반 주임 교수님들을 도와줄 분반 주임 교수님의 어시스턴스 조교로 10명을 뽑아서 이 선발은 분반 주임 교수님이 직접 선발하도록 다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공탐색 조교도 전공탐색 지도 교수님이 직접 본인이 필요한 학생들을 한 명씩 다 뽑도록 해서 주임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의 역할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했고 재학생 멘토를 40명을 뽑았습니다. 이 재학생 멘토는 408명이니까 10명의 한 멘토가 해서 이 학생들은 일단 자기과가 없으니까 당장은 학과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자기과가 없으니까 너는 광운대의 생이야 소속감을 위한 노력들로만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총 74명의 조교를 풀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에서 제가 이제 이 자율전공학부를 하면서 저희 학교의 건물 중에서 80주년 기념관, 저희가 지금 92주년입니다. 80주년 기념관이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거기 4층에 산학협력단이 있었어요. 산학협력단이 제일 좋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산학협력 단장님 보고 단장님 죄송하지만 비켜주세요. 여기에 자율전공학부 학생들로 넣겠습니다.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산학협력단이 좋은 곳에 위치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왕래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모든 문서 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단이 굳이 가장 좋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옮기고 그 공간을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공간 조성을 인사이트, 디스커버리, 체인지라고 하는 3개의 모듈로 저렇게 해서 전공 인사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저기 보시면은 화면들이 있는데 저 화면은 24개 모든 학과의 학과 소개 영상들을 교수님들이 다 참여해서 수업을 무조건 학과 소개 영상을 다 찍도록 만들었고요. 그것이 24시간 계속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전공 탐색과 멘토들이 모이는 라운지와 뒤에서 또 소개하겠지만 전공 챌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을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율전공학부 홈페이지를 만든 건 당연하고 혹시 이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교수님이신데
화학적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학교 화학과 교수님이신데 나름대로 젊고 유명한 교수님들이 학과 소개 영상을 직접 다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팍팍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게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반 지도 교수님들이 어떤 성과들을 했고 그 다음에 전공탐색 교수님들이 어떤 성과들을 했는지를 1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저희 대학보다 훨씬 더 잘하는 학교들도 많겠지만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반 주임 교수님의 첫 번째 미션은 학생들을 무조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 시간에 서로 굉장히 겹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상담 예약 시스템을 학생들이 예약을 하면 교수님에게 노티스가 가서 시간들이 겹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1대1 학생 밀착 상담을 무조건 하게 했고요. 이것을 굉장히 여러 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대학들이 아마 OT 학기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OT 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는 한 달 동안 총 15시간에 대해서 대면 시간 동안에 11시간을 대면 프로그램으로 4시간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서로 분반끼리 서로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좀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학기 초에 시작할 때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학생 멘토 40명에 대한 분들이 프레시맨 CU 치얼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할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이 밥 먹고 볼링 치고 여러 가지 그런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이 재학생 멘토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쨌든 이 학생들이 중도 이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소속감이 결여되거나 조금 다른 학교로 이탈이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멘토가 바로 즉시 분반 주임 교수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였습니다. 실제 보니까 이 학생들이 카톡으로 이 멘토한테 이런저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반 주임 교수님이 분반 학생들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시회 같이 가고 공연 같이 보고 영화 관람 같이 하고 문야 탐방 무조건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근처에 있는 볼링장에 같이 가서 볼링도 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유대감을 가지는 분반 주임 교수님이 나를 케어해주는 담임 선생님이 있구나, 고등학교 때 봤던 담임 선생님이 우리가 계속 있구나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들끼리 협의체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만나게 했어요. 1분반 교수님, 2분반 교수님, 3분반 교수님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 가지고 내가 분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지 했다가 좋은 모델들을 서로 공유해서 그것들을 그 다음에는 다른 분반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교수 협의체를 운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로 다 작성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년 동안에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전공학부와 저희가 분반 주임 교수님 10분과 전공탐색 지도 교수님 24분이 전체로 만나는 총 34명의 교수님이 만나는 것, 그곳에 기획처장과 교무처장은 필히 참석을 했고요. 학기당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할지를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 가면 예산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처장이 교비로만 지원하면 힘든데 혁신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정착만 시켜주십시오. 그 얘기만 저는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공탐색 교수님 24분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기 초에 저희가 408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너가 전공을 탐색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해? 만나기 전에 너가 뭐가 궁금하지? 라고 하는 것을 관심 전공에 대한 정보와 진로 및 취업에 관련된 것, 교과목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학생들 받게 해서 그 내용들을 전공탐색 지도 교수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만나서 처음에 어색하게 너 뭐 하고 싶어?로 시작하지 않도록 이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사전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했고요. 저희가 그 전공탐색 세미나라는 과목을 3학점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목은 뭐냐면 10개 분반에 대해서 대면 수업을 하는데요. 전공탐색 지도 교수님이 총 24분이시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수업은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니까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딱 12주가 나옵니다. 교수님 한 분이 10개 분반을 다 도십니다. 그러니까 총 10번 도시는 거죠. 10번 도시면서 각 분반에 가서 예를 들어 저는 경영학부 교수인데 경영학부는 이런 것들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을 안내를 다 하도록 했고 그 전까지 학생들이 학과 소개 영상을 반드시 듣게 해서 그 시간은 Q&A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저희가 여러 차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최초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대한 초기 수요 조사를 했고 1차, 2차 최종 이제 확정을 했는데 전체 인원들 중에 한 60%는 처음 본인이 왔을 때에 그 전공을 선택했고 한 40%가 바꿨습니다. 바꾼 학생들 중에 전공 탐색 세미나 이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전공 탐색을 변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공 탐색 지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겁니다. 저희 대학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대가 굉장히 강한 대학입니다. 문과의 교수님들이 굉장한 반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율전공학부로 한 10명 혹은 한 20명을 내놓았는데 10명, 20명을 받아야 본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두 명만 들으면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이것을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전공 자율 선택제로 진행되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자기과로 유치하기 위한 그 고귀하신 교수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마케팅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학생 후기를 보시면 이 학생이 결국은 이제 법무사를 하려고 법학부로 갔는데 저희가 법학부가 인기가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아닌데 자율전공학부가 갈 때 법학부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수님들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학기 말에 1학기 말에 전공 이수 계획서 컨테스트를 했어요. 너가 전공 탐색 세미나 수업이나 전공 탐색 교수님과 만나면서 너가 전공을 변경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내.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시상하고 했는데 그중에 상 받은 학생의 내용인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AI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교수님이 안내를 하셔서 주전공은 AI, 부전공은 경영학부를 해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본인은 어떻게 교과목을 듣겠습니다까지 다 작성한 그런 후기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 대학들이 취업 박람회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취업 박람회 하면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는 똑같은 형태로 전공 박람회를 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학과들이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학과에 전공 탐색 지도 교수님과 전공 탐색 조교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이 오고 학생들이 와서 각 학과에 소개받는 전공 박람회를 1박 2일 동안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교수님들이 우리 과로 와서 설명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전공 박람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취업 박람회 못지않게 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혹시 전공 박람회를 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이거 반드시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공 박람회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각 학과의 학생애들도 경쟁이 돼가지고 저기 있는 애들이 우리 과로 오게 만들려고 경쟁이 돼가지고 선물 공세도 많이 하고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는 2학기 때는 신입생 전공 챌린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학기에는 전공 탐색 세미나를 가지고 전공 탐색 지도 교수님이 각 분반을 다니시면서 전공에 대한 소개를 했지만 2학기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전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전공 챌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각 학과에 아직까지 전공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자재료공학과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전자재료로 해결해보자. 정보융합학부는 AI를 공부하는 학과인데 AI와 데이터를 풀어보는 우리 주변의 문제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는 K-POP 콘텐츠 제작하기. 이런 주제로 가지고 학생들이 전공 챌린저로 실제로 그 전공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챌린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일 잘하는 학과가 법학부였어요. 법학부 전공 챌린지를 하는데 보니까 법학부는 모의재판까지 하더라고요. 모의재판까지. 저희 대학의 근처에 북부지방법원이 있는데 북부지방법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의재판까지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챌린저 했는 걸 가지고 끝내면 안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포스터 전시회를 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밖에 학생들 스티커 열심히 붙이고 있던데 스티커 열심히 붙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지금 행사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그 포스터 다 붙여 있는 것들이 전공 챌린저 24개 학과에 그것들을 서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전공을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 탐색에 대한 코칭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것도 이원화 시켰어요. 학생들을 보니까 대면으로 상담받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조금 수줍어서 비대면으로 받는 걸 더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서 AI 상담과 대면 상담을 이원화시켜서 AI 상담 먼저 받고 대면 상담할 수도 있도록 하고 나는 그냥 바로 대면 상담 받겠다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학가로 확산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분반 주임 교수님이나 전공 탐색 지도 교수님들한테 학생 상담을 하라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특정한 날짜를 안 지정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짜를 지정해 주니까 굉장히 열심히 상담하세요. 아, 이거다. 그래서 저희는 뒤에 나와 있지만 올 케어 아카데믹 어드바이즈라고 하는 것을 모든 학과로 다 확산시켰습니다. 뭐냐 하면 중간고사 그 다음 주일주일은 수업을 안 합니다. 그 주는 교수님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만 탑재해 놔야 되고 그 한 주 동안 무조건 학생들을 상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케어 위크를 저희가 해보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시간들도 훨씬 더 늘어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년도 10월에 200건 정도에서 올해 10월은 거의 800건 정도로 4배 정도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의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자율선택제 지금도 많은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기획처장이니까 전공자율선택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공자율선택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학의 혁신을 외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좋은 시그널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혁신 지원 사업을 더욱더 저희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